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질 및 기초 2장 흙의 분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는요, 26페이지입니다. 이제 흙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뒤에 뭐 조금 공식이 좀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토질 및 기초 공식은 제가 전부 다 머릿속에 꽉꽉 넣어 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26페이지 가겠습니다. 흙의 분류를 보니까 처음에 조립토, 세립토, 그다음에 이제 유기질토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네요. 자, 우선 보세요. 우리가요, 저번에 공부했습니다. 흙이라는 말만 나오면, 자, 흙은 우리가 재산, 그죠? 재산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죠. 땅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의 기준?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죠. 조세의 기준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흙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조세의 기준입니다. 조세. 이게 바로 나와야겠죠. 그죠? 조세의 기준입니다. 그죠? 자, 조세의 기준인데, 자, 조립토는요, 뭡니까? 누구죠? GS그룹. 세금을 가장 잘 내는 GS그룹이 있고요. 또 어디? MC들이 세금 잘 낸다 그랬죠? MC들이 세금을 잘 냅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요거 뭐라고 했습니까? 조립토라고 했죠? 조립토. 그럼 얘는 뭡니까? 세립토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무조건 조세 이렇게 갑니다. 조세의 기준이 됩니다. 조립토와 세립토로 구분이 되고요. GS그룹, MC들이죠. G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자갈이라 그랬죠. 자갈. 자, S는요, 샌드니까 얘는 모래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M은요, 항상 우리가 미네랄 실트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셔야 돼요. 실트 헛갈립니다. 실트, 그러니까 미네랄 실트라고 하셔야 돼요. 얘는 미네랄 실트. 자, 그 다음에는요, C는 클레이, 점토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또 하나가 있네요. 거기 우리 교재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유기질토라고 되어 있죠. 유기질토. 여러분, 이 유기질토는 뭐냐면요. 식물이 어떻게 보면 식물의 퇴적물이에요. 식물이 썩어서 쌓인 그런 흙을 우리는 유기질토라고 하는데, 느낌상 유기질토는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식물의 퇴적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축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공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얘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공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게 안 좋은 거죠, 얘는요. 공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요 말이고, 이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부르냐면 이탄이라고 합니다. 이탄을 기호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니까요. 요거를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이탄. 그래서 우리는 유기질토라는 말이 나오면 유기질토, 좋은 거 나쁜 거 무지무지 안 좋은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건 뭐라고요? 이탄이라는 거. 우선 요거를 하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얘는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흙을 분류할 때는 요 흙까지 포함을 해서 조세의 기준입니다. 우선 요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유기질토, 식물의 퇴적물이 하나가 있다.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요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요. 자,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요.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 보세요. 머리카락을 딱 뽑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보통의 이제 평균적인 건강한 사람, 여러분 나이대가 이제 뭐 10대, 20대 되잖아요. 2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 나이대 딱 뽑았을 때는 요 머리카락이 직경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0.075mm. 0.075mm가 그게 보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직경이 0.075mm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요.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합니다.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할 때는요. 기준을 삼는 게 뭐냐면 넘버 200번째 채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를 할 거고요. 우선 조세의 기준입니다. 조세의 기준은 넘버 몇 번째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넘버 200번째 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버 200번째는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머리카락 직경이에요. 0.075mm. 0.075mm가 여러분 넘버 200번째 채의 사이즈가 됩니다. 넘버 200번째 채 기억하셔야 돼요. 넘버 200번째 채. 그 다음에 자갈과 모래입니다. 자갈과 모래. 여러분 자갈 완전 짱돌이잖아요. 짱돌로 맞으면 죽죠. 죽어요. 죽을 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갈과 모래는요. 맞으면 죽으니까 넘버 몇 번째? 넘버 4번째 채 통과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공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만 우선 지금 기억합니다. 조세의 기준 넘버 몇 번째? 200번째 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번째 채의 사이즈는요. 0.075mm고요. 자, 자갈과 모래의 기준은요. 맞으면 죽어요. 넘버 몇 번째? 넘버 4번째 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얘는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4.75mm입니다. 여러분 요 정도쯤은요.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버 200번째 채 머리 직경 0.075mm. 넘버 4번째 4부터 시작합니다. 4.75 죽을 4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75mm입니다.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또 하나 실토와 점토를 구분할 때 우리가 여러분 점토는요. 보통 우리가 점토의 기준으로 삼는 거는 몇 마이크론이라고 그랬어요? 2마이크론이라고 그랬죠. 2마이크론. 2마이크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0.002mm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점토라고 하면 보통 2마이크론 이하의 입자를 점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 우선 기억합니다. 흑해라는 말이 나오면 뭐의 기준? 조세의 기준. 누가 세금 잘 낸다고요? GS그룹. 또 MC들 잘 내요. 먼저 조세의 기준입니다. 몇 번째? 200번째 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번째 채는 어떻게 됩니까? 0.075mm. 여러분 머리카락 뽑아봐요. 자갈과 모래는 자갈 짱돌 맞으면 죽어요. 넘버 4번째. 죽으니까 4.75로 가는 거고요. 자, 점토는요. 몇 마이크론? 2마이크론이 기준이 돼요. 2마이크론 얼마야? 0.002mm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26페이지 볼게요. 흑의 분류입니다. 자, 조세의 기준 유기질토. 유기질토의 2탄이 뭐라 그랬어요? 그 표기 기억하셔야 되고요. 2탄. 자, 조립토는요. 자갈과 모래. 세립토는요. 미네랄, 실토와 점토가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죠. 2번이요. 입경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요. 조립토와 세립토의 기준 봐요. 조립토와 세립토의 기준은 모래와 실토의 구분이죠. 이게 몇 번째? 200번째 채 갑니다. 200번째 채가 얼마 돼 있어요? 0.075mm 돼 있죠. 체크하십시오. 0.075mm는 여러분 머리카락 직경이 0.075mm예요. 그 다음에 자갈과 모래 결정하는 건 몇 번째? 넘버 맞으면 죽어요. 죽을 4자 생각하라고요. 넘버 4번째. 사이즈는요. 4.75. 거기 보이십니까? 자갈과 모래 그 경계선 얼마야? 4.75. 요 정도는 기억하자고요. 그다음에 점토 갑니다. 점토의 기준은 얼마? 2마이크론, 0.002mm. 요 세 가지만 우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조립토와 세립토의 구분이에요. 만약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다음 중 조립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세립토의 특징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좀 귀찮죠. 우선 표를 보면 제가 시험 문제 나온 걸 다 그냥 집어넣거든요. 우선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결정적으로 이것만 하면 됩니다. 끝내버릴 거니까 우선 보세요. 자, 먼저 조립토와 세립토입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조립토라고 하는 것은요. 자, 조립토라고 하는 것은 조립토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사질토라고도 이야기하죠. 사질토. 보통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질토, 조립토, 다른 말로 사질토.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다음에 세립토는요. 자, 세립토는요. 그냥 뭐 점성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점성토. 그러니까 점토 성분이 들어간 거죠. 점성토. 입자가 얇은, 입자가 가는 점토의 성분이 많이 들어간 걸 우리는 세립토. 다른 말로 점성토라고 하죠. 자, 우선 여러분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사질토, 사가 나오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단봉이 나와야 되죠. 사단봉, 단립구조와 봉소구조, 벌집구조 기억나시죠? 다음에 세립토, 점은요. 점 뭐가 나와야죠? 점면이 면모구조와 이산구조, 다른 말로 분산구조.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비교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 조립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조립토라고 하는 말은 입자가 큰 거죠. 자갈, 모래. 이게 조립토니까 좀 과장되게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조립토입니다. 문제 없죠? 자, 세립토는 뭐가 세립토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 세립토는요. 입자가 가는 거죠. 자, 입자가 굉장히 가는. 자, 이런 식을 표현한 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세립토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뭐 더 이상 안 써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게 바로 세립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자, 우선 만약에 이렇게 시비를 걸면, 자, 간극은 자, 간극은 뭐가 커요? 간극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구멍이죠. 간극은 간극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물하고 공기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이 간극은 이게 커요. 이게 커. 당연히 간극은 조립토가 당연히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세립토는 당연히 작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극은 작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간극이 크다는 말은 물 빠짐, 투수성이라고 하는데요. 투수성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투수성을 K라고 할게요. 투수성은 물이 간극이 크니까 물이 더 빨리 빠지겠죠. 당연히 물이 빨리 빠질 거예요. 투수성. 그런데 간극이 작으니까 투수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잘 안 빠지겠죠. 모래에다 물 넣어보세요. 물 쭉쭉쭉 빠지죠. 점토에다 물 부어봐요. 물이 고여있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간극비는. 얘는 뭐라 그랬죠? 간극비. 공부해볼까요? 여러분 간극비 기억나세요? 간극비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간극. 비는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이걸 우리는 간극비라고 했죠. 간극류라고 비교하면 얘는 무조건 n하고 같다 틀리다? 절대 같을 수가 없다. 1-n하고 같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간극비라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요 토립자의 최적을 무조건 얼마로 놓고 1로 놓고 모든 걸 해석을 했죠. 단위 최적으로요. 그렇다면 이렇게 단위 최적으로 동일한 최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간극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다 더한 거하고 이 자그만 걸 다 더한 거 어떤 게 더 크다 그랬죠? 그렇죠. 얘가 더 세립토가 간극비는 더 크더라. 조립토는 간극비는 적더라. 간극하고 간극비를 구분하자고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 또 조립토, 세립토 구분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지력 볼까요? 지지력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지력이란 말이 나오면 조립토는 자갈, 짱돌, 모래 아주 이런 입자가 큰 거잖아요. 당연히 지지력이 좋겠죠. 당연히 지지력은 좋고요. 세립토는요. 점토, 그죠? 실트 이런 거는 쑥쑥 들어가니까 지지력은 굉장히 안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지력이 좋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강도, 뭐 전단 강도라고 할까요? 전단 강도는요.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조립토는 전단 강도는 좋겠죠. 왜? 지지력이 좋으니까 당연히 전단 강도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세립토는요 어떻습니까? 지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단 강도도 어떻다? 당연히 전단 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마찰력은요. 마찰력은요, 여러분, 우리가 조립토라고 하는 것은 자갈, 돌, 마찰력 크죠. 그죠? 마찰력이 크다는 말은 결국 전단 강도도 크다는 말을 나중에 배웁니다. 어쨌든 마찰력은 조립토, 짱돌 크고요. 점토, 마찰이 생깁니까? 점토, 마찰은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에 치마는요. 치마가 클까요? 작을까요? 아니 당연히 강도가 좋으니까 조립토는 짱돌이 치마가 됩니까? 당연히 치마는 적을 거예요. 하지만 점토는요. 쭉쭉쭉 들어가죠. 치마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 이런 얘기죠. 치마. 같은 개념으로 압축성이 작으니까 치마가 작은 거죠. 당연히 치마가 작다라는 말은 압축성이 작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죠. 자, 치마가 큽니다. 치마가 크다라는 말은 압축이 크다라는 말이죠. 같은 개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치마나 압축성이나. 혹은 여러분 이렇게도 물어보면 점착성이 무슨 말이에요? 끈적끈적한 거죠. 점착성. 모래는 점착, 끈적끈적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하지만 점토는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착성을 물어보면 조립토는 점착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조립토는 점착성이 없죠. 세립토, 끈적끈적한 점토 이런 것들은 점착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소성을 물어보면 소성은 무슨 말이에요? 원상태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모래 같은 거, 모래에 소성이 있습니까? 찰흙 기억나시죠? 찰흙 같은 경우는 소성이 있죠. 그래서 점착성이나 소성이나 조립토, 자갈 같은 게 소성이 있냐고요? 당연히 없죠.
하지만 우리 점토, 진흙 이런 것들은 소송 성분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송이나 점착성은 높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조립토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고 싶으면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공학적으로, 자, 제일 중에 공학적이죠. 공학적으로 안정합니까? 불안정합니까? 공학적으로 안정하다라는 설명을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립토는요. 공학적으로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공학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자, 공학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라는 말을 지금까지 풀어 쓴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이해해서 문제를 풀면 좋은데 이걸 어느 세월에 생각을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시험에 빨리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조립토만 생각해 볼게요. 조립토. 자, 조립토라는 말이 나오면 짱돌이죠. 자, 조립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짱돌은요. 짱돌은 언제, 옛날에 보면 짱돌을 언제 썼어요? 전투에 쓰는 거 아닙니까? 전투에서 그냥 짱돌 던지잖아요. 이기려고 던져요? 지려고 던져요? 당연히 이기려고 던지는 거 아닙니까? 자, 조립토, 짱돌, 자갈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전투요, 전투. 전투에서 지지 마. 전투에서 지지 마. 전투에서 지지 마. 그래, 그러기 위해서 뭘 던진다는 거야? 짱돌을 던지겠다. 이런 얘기. 전투, 지지 마.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전투, 지지 마. 그러면 조립토의 특징은 전투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텐션을 막 크게 해야 되죠. 텐션을 크게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사지선다형 문제를 푸는데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조립토의 특징 뭐라고요? 전투, 지지 마. 올라가야죠. 전투, 지지 마. 화이팅. 아시겠죠? 자, 무슨 말입니까? 전당 강도 크지요. 뭐는? 조립토는. 투수성 K, 물 빠지는 거. 투수성 크지요. 조립토는. 지지력 크지요. 어디서는? 조립토는. 다음에 마찰력 크지요. 어디서는? 조립토에서. 끝났어요. 조립토라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전투, 지지마, 화이팅!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전투, 지지마, 화이팅. 그럼 여러분 보세요. 26페이지 보시면은 조립토와 세립토의 비교. 지금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죠. 그 내용이 다예요. 그다음에 뭐 오른쪽에 보면 조립토는 흙의 공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도고 세립토는 영경도. 기억나시죠? 영경도,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연하고 경한 정도, 영경도가 점토에서는 가장 영향을 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자, 유기질토는요. 압축성, 치마량이 무진장 크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당연히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아래 보시면 면모구조, 이상구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건 뭐야? 점성도의 특징이죠. 면모구조와 이상구조. 자, 면과 뭐가 만나죠? 면과 뭐가 만나는 게 면모구조. 이상구조는 분산구조죠. 리몰딩 했을 때 이후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얘는 공구이 크니까 투수성은 어때요? 커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투수성을 물어보면 당연히 뭐가? 면모구조가.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자고요. 면모구조가 구멍이 크니까 당연히 투수성 큽니다.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이요. 흙의 분류 중에서요. 흙의 분류 중에 유기질이 가장 많은 흙. 자, 우리가 흙의 분류 어떻게 낸다 그랬죠? 조세의 기준입니다. 조세의 기준. 자, 조세의 기준입니다. 조립토와 세립토의 기준은 뭘로 잡았습니까? 넘버 200번째 채. 머리카락 뽑아요. 얼마? 0.075mm. 자, 자갈과 모래향의 자갈, 짱돌 죽어요. 넘버 4번 채. 사이즈는 4. 죽어요. 4.75mm. 점토는 2마이크론 이하. 0.002 요거 기억하자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흙의 분류에서 유기질토가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흙이라고 했죠. 이탄, 기호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자, 흙의 분류 중에서요. 유기질이 가장 많은 흙은 뭡니까? 유기질이 가장 많은 흙은 이탄이 되겠죠. 4번이고요. 2번. 조립토와 세립토의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를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조립토라는 말이 나오면 뭐야? 전투, 지지마. 전투, 지지마. 화이팅! 이게 올라가야죠. 전투,
지지마, 화이팅. 그럼 끝났죠. 볼게요.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1번 강극률은 조립토가 작고 세립토가 크다. 여기에는 아직 없죠. 그냥 그럼 넘어가자고요. 자, 마찰력. 자, 마찰력 떴지요. 마찰력은 조립토가 작아요. 조립토가 마찰력 크죠. 그죠? 틀렸네. 2번. 이렇게 잡아내시라고요. 3번. 흙을 크게 분류하면 사질토와 점성토로 나누는데 이들의 차이점을 보세요. 자, 틀린 것은 4번 보세요. 치마량은 사질토가 점성토보다 크다. 자, 치마량 있어요? 없어요? 치마량 없지요. 치마량 없지요. 그럼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사질토가 뭡니까? 점성토보다 크다. 치마량. 전단 강도, 투수성, 지지력, 마찰력은 뭐가 커요? 조립토가 큰 거지요. 근데 틀린 것은 뭐예요? 치마량은 사질토가 점성토보다 크다. 작은 거죠. 그죠? 큰 것은 이게 큰 거죠. 전단 강도, 투수성, 지지력. 그죠? 그죠? 이런 게 조립토를 다른 말로 여러분 사질토로 보자고 했으니까. 그죠? 사질토는 전단 강도, 투수성, 지지력, 마찰력은 큰데 치마력은 뭐가 큰 거예요? 당연히 점성토가 더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조립토의 성질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조립토도 나왔습니다. 전투 지지마에 걸리나 보자고요. 화이팅! 이것만 보자고요. 자, 조립토는요. 점착성 끈적끈적한 거 없죠. 소성 끈적끈적한 거 없지요. 마찰력 크지요. 투수성 크지요. 답 나왔잖아요. 5번 조립토와 세립토의 비교 설명입니다. 전투 지지마 이것만 보자고요. 자, 2번 마찰력은 조립토 아까 했던 문제와 뭐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문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결론은 이런 식으로만 기억을 해둔다면 굳이 여러분들은 표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칠판 지우면서 제가 정리해드려 볼게요. 자, 요겁니다. 조립토만 나왔습니다. 조립토가 나오면 빨리 뭐를 생각합니까? 전투, 지지마. 그럼 사실은 이런 표는 크게 여러분 영향을 그냥 뭐 굳이 뭐 보시지 않으셔도 되겠죠. 결국 시험 문제는 대부분이 전투, 지지마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쉽게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합니다.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할 때는 얼마를 잡는다 그랬죠? 넘버 몇 번째? 넘버 200번째 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고 했죠. 그렇죠? 자갈과 모래는요. 넘버 4번째 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자, 입도입니다. 입경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경에 따른 분류인데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입경에 따른 분류예요. 입경이 가장 큰 게 뭡니까? G, 자갈. 그 다음에 작은 것은 모래. 그 다음에 작은 건 미네랄 실트. 가장 입경이 작은 건 뭐야? 점토. 얼마? 0.002mm 이하. 지금 적어놓은 게 입경에 따른 분류라고요. 그러니까 입경에 따른 분류하면 여러분 바로 그냥 조세의 기준입니다. GS그룹, MC들 이게 바로 나오시면 돼요. 지금 그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입경에 따른 분류에서 자, 거기 보니까는 뭐야? 체분석이 있고요. 체분석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침강 분석, 비중계 분석의 두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요, 이런 분석을 왜 하냐면 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자갈 따로 그대로 있고 모래 그대로 있고 미네랄 실트 그대로 있고 점토가 이게 나눠지진 않잖아요. 흙이 전부 다 섞여 있잖아요. 이 섞여 있는 흙을 각각으로 구분을 해보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각각으로 구분을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무슨 방법과 무슨 방법? 체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비중계 분석이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럼 어떨 때 체분석을 하고 어떨 때 비중계 분석을 합니까?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 우선 체가 있어요. 자, 이런 체가 있다라고 여러분 우선 보세요. 학교에서 아마 여러분들 토질 실험 때 했는데 뭐 안 했거나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체가 있어요. 이런 체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넘버 4번째 체라고 할게요. 넘버 4번째. 넘버 4번째 체라는 말과 동시에 얘는 얼마 사이즈가 얼마 0점이 아니라 넘버 4번째 죽을 4자가 들어가니까 4.75mm이구나. 이 생각이 빨리 좀 와주셔야 돼요. 넘버 4번째 채. 그 다음에 이번엔 뭐 중간에 또 채가 있는데 우선 넘버 40번째 채가 있어요. 넘버 40번째. 여러분, 넘버 40번째 채는 사실 요 전에 한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디서요? 흙의 무슨 실험? 흙의 액성환계 시험 기억나십니까? 흙의 액성환계 시험에서요. 요거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넘버 40번째를 이용해서 뭐 했습니까? 액성환계 시험을 했죠.
자, 액성한계 시험. 액성한계 시험을 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소성지수라고 하는 IP고 있죠.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소성지수. 소성지수. 우리가 보통 얘를 PI로도 표현합니다. PIIP. 소성, 아시아의 작은 별, 누구? 엑소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엑소. 소성지수라고 하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 엑소. 액성한계 함수 B, 소성한계 함수 B, 엑소.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런 시험을 할 때 쓰는 흙을 우리가 넘버 몇 번째 통과 시료를 했습니까? 넘버 40번째 채 통과 시료를 가지고 했었죠. 그때 여러분 제가 요거 채 사이즈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0.40이면 0점이 들어가서 0.42mm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우선 넘버 4번째 채는 사이즈는 기억해 두시고요. 넘버 40번 이건 0.42 그냥 참고적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넘버 40번째 채는 액성한계 시험을 할 때 쓰는 흙이구나. 넘버 40번째 채 통과 시료를 가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제가 200번째 채가 있다고 볼게요. 넘버 200번째 채. 자, 넘버 200번째 채 빨리 여러분 머리카락 뜯어야죠. 머리카락 뜯으면 그게 얼마나 그랬어요? 0.075. 0.075mm입니다. 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이제 0.075mm만큼 이제 구멍이 숑숑숑 뚫린 거 아닙니까? 흙을 위에서부터 쭉쭉쭉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펜입니다. 펜인데 흙이 여기도 조금 남아있고 또 여기도 조금 남아있고 여기도 흙은 좀 남아있고 남아있는 흙이 있는 반면에 또 흙이 여기서도 요만큼 떨어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200번째 채를 기준으로 자, 통과됩니까? 이렇게 통과됩니까? 아니면 200번째 채를 기준으로 잔류합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합니까? 요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넘버 몇 번째? 넘버 200번째 채. 자, 넘버 200번째 채를 기준으로 물론 넘버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요 넘버 200번째 채를 기준으로 말이죠. 첫 번째 잔류합니까? 첫 번째 잔류합니까? 잔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남습니까?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남으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슨 분석을 한다고요? 체분석을 하는 거야. 다시 체분석. 체분석을 다시 합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이제 조립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체분석을 다시 하고요. 만약에 넘버 200번째 채를 통과했습니다. 넘버 200번째 채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넘버 200번째 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게 굉장히 얼마나 입자가 가늘고 얇으면 이게 0.075를 통과하겠냐고요. 굉장히 입자가 굉장히 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무슨 분석을 하냐면 이때 비로소 비중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중계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비중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입자가 가늘겠죠. 그래서 세립토일 때 이런 분석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비중계 분석할 겁니까? 언제 체분석을 할 겁니까? 이건 우선 기준을 잡으셔야겠죠. 몇 번째? 넘버 200번째 채를 기준으로 잔류한 흙을 가지고 무슨 분석? 체분석을 합니다. 넘버 200번째 채를 기준으로 통과합니까? 무슨 분석? 비중계 분석을 합니다. 요걸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분석 있죠? 체분석 조립토일 때 입도 분석. 그죠? 왜 조립토일 때? 남으니까 그죠? 조립토일 때 입도 분석을 하는 게 체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0.075 이상입니다. 0.075 이상이라는 말은 통과합니까? 잔류합니까? 잔류하는 거죠. 0.075 이하일 때 통과하는 거고 0.075 이상이면 잔류한 거죠. 이렇게 잔류했을 때는 무슨 분석? 체분석. 그때 무슨 흙? 조립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래, 자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버 200번째 채 잔류하는 사실은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음에 침강 분석 갑니다. 비중계 분석이죠. 우선 어떨 때? 세립토일 때입니다. 자, 넘버 200번째 채 통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0.075mm 미만의 입도. 그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넘버 200번째를 통과했다. 이럴 때 무슨 분석? 비중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 오른쪽에 보세요. 흙의 분류는 크게 보면 입경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우리가 입경에 따른 분류
체분석, 비중계 분석,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입경에 따른 분류가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삼각좌표 분류법이라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삼각좌표 분류법은 사실 우리 공학에서는 쓰지를 않아요. 자, 왜 안 쓰는지를 보시고 왜 안 쓰냐면 삼각좌표 분류법은요. 점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경도, 컨시던시거든요. 연경도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경도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삼각좌표법 씁니까? 안 써요. 우리가 쓰는 건 무조건 입경에 따른 분류로 체분석입니까? 비중계 분석입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비중계 분석 가겠습니다. 비중계 분석은 자, 수중에서 입자가 침각하는 원리인 스톡스 법칙.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0.075 이하라면 얼마나 입자가 굉장히 0.075 미만일 때 다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입자가 얼마나 가늘고 미세하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물에 띄워요. 물에 띄우면 입경이 큰 거는 더 빨리 무거우니까 빨리 떨어지고 입경이 작은 건 좀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겠다. 이게 바로 스톡스 법칙이죠. 그러니까 스톡스 법칙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물속에 넣었을 때 그게 물 안에 떨어지는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직경에 비례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직경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직경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런 미세 입자가 직경 9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3번에 보면 흑 입자는 모두 뭐로 간주하라 그랬어요. 이런 미세한 입자 모두 9로 간주하라고 했잖아요. 모두 9로 간주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와는 약간의 오차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런 미세 입자는요. 이런 미세 입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얘를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를 넣나 보세요. 분산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면모와 붙어있는 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를 넣는다고요? 분산제를 넣으면 요것들이 전부 다 각각 찢어져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기억하실 거 1번 스톡스 법칙, 다음에 3번 모두 9로 간주합니다. 5번 면모화를 방지하기 위해 뭘 넣는다고요? 분산제를 넣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옆에 보면 스톡스 법칙에서 여러분 V는 뭐에 비례한다? 직경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가름 시험. 체가름 시험 어떨 때 합니까? 여기가 통과됩니까? 통과되지 않습니까? 잔류했을 때. 넘버 200번째 체에 잔류했을 때 잔류하게 되면 무슨 시험 한다고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체가름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체가름 시험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시니까 여러분 공식이 나와 있죠. 뭐 체가름 시험 방법. 이제 이런 체가 있어요. 처음에 넣고 A, B, C, D 쭉쭉쭉쭉 넣고 나중에 순서를 보니까 뭐 잔류율, 가적 잔류율, 가적 통과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정리를 다시 해드릴 테니까 여기 한번 보시고요. 우선 오른쪽 보세요. 체눈금 표시가 있죠. 여러분 이 체눈금 표준체라고 하는데요. 표준체가 종류가 모두 몇 종류냐면 거기 보시면 7종류. 우선 7종류라는 걸 기억하세요. 표준체의 종류는 7종류입니다. 우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우리가 다 이 정도 암기했잖아요. 넘버 처음에 넘버 4번째 체 뭐와 뭐의 기준? 4. 조립도에서 자갈과 모래를 구분할 때. 그죠? 넘버 4번째 체라 그랬죠. 얼마나 그랬죠? 얘는요. 4.75mm. 항상 죽을 4자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4.75mm.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버 40번째. 이건 얼마나 했죠? 0.42mm라고 했습니다. 0.42mm.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넘버 몇 번째? 넘버 200번째 채. 자, 넘버 200번째 채입니다. 넘버 200번째 채는 여러분 머리카락 뽑으면 된다 그랬죠. 얼마입니까? 0.075mm.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채는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자, 넘버 200번째 채는 뭐와 뭐의 기준? 조립토와 세립토의 기준을 잡을 때 쓰는 거고요. 넘버 40번째 채는 뭐라 했어요? 액성관계 시험할 때, 소성지수 구할 때, 그죠? 요런 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갈 걸 어떻게 적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넘버 10번째, 넘버 20번째, 자, 넘버 10번째, 넘버 20번째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더, 60인가요? 60번째. 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넘버 60번째, 자, 그 다음에 넘버 140번째.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기본적으로 넘버 4번, 40번, 200번은 기억했잖아요. 나머지 10, 20, 그 다음에
60, 140. 요것만 기억하시면 총 몇 종류? 7종류의 채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오른쪽에요. 표준체 크기와 눈금 있죠? 요거는 여러분 제가 정리한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총 7개의 채가 있구나. 요거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아래 보세요. 액성한계, 소수한계 측정은 넘버 40번째 채 통과 시료를 가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체가름 실험을 하는데요. 분석 결과의 정리까지 해서 요걸 그냥 아예 정리를 해버리죠. 그냥 이거는 쉽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버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돕게 하기 위해서 채를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맨 첫 번째 채 우리 무조건 얼마로 봅니까? 넘버 40번째 채로 넘버 4번째 채 본다 그랬죠? 넘버 4번째 채. 넘버 4번째 채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4.75mm. 그렇죠? 수없이 반복을 많이 할 거니까요. 정리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넘버 몇 번째? 넘버 40번째 채죠. 자, 넘버 40번째 채는 얼마나 그랬죠? 0.42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0번째 채가 되는데 요 사이에 넘버 몇 번째가 들어간다 그래? 넘버 10번째, 넘버 20번째 채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60번째 채, 140번째 채, 마지막 200번째 채. 총 7개의 종류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어차피 뭐 다 한 게 의미가 없고 우선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시료를요. 100g을 넣었다고 쳐볼게요. 총 시료를 100g을 넣었어요. 자, 총 시료를 100g을 넣었으면 자, 여기 얼만큼 통과되고 처음에 요만큼 넣었으면 여기 얼만큼 남고 뭐 남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제 요걸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자, 채 종류 한번 써보겠습니다. 채 종류. 우선 원래 다 써야 되는데 편의상 요것만 써볼게요. 넘버 4번. 자, 넘버 10번. 넘버 20번. 그냥 편의상 요 세 가지만 할게요. 세 가지만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잔류량을 볼게요. 잔류량. 잔류량. 얘는 당연히 그램으로 나오겠죠. 잔류량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는 잔류량은 주어질 거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만약에 넘버 4번의 잔류량이 0g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통과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잔류량이 만약에 20g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잔류량이 예를 들어서 뭐 50g이다. 그 다음에 잔류량이 쭉쭉쭉쭉쭉 될 거예요. 그죠? 어차피 맨 마지막에 잔류량은 100%가 되거나, 그죠? 뭐 아니거나 뭐 이렇게 갈 건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잔류량까지만. 첫 번째 만약에 잔류율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자, 잔류율 이건 1도 아니죠. 우선 잔류율이라는 말은 단위가 뭘로 나와야 돼요? 당연히 퍼센트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퍼센트로 나온다면 잔류율은 그냥 해결되는 거죠. 만약에 잔류량이 0이라는 말은 잔류율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가 몇 g이에요? 100g이죠. 자, 100g 중에서 나누기 얼마? 0g. 곱하기 얼마? 100. 했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0%. 문제 없죠. 다음 얘는요. 전체 얼마 중에? 전체 100 중에 얼마가 잔류가 됐어요? 20만큼 잔류가 됐대요. 자, 곱하기 100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잔류율은 몇 %예요? 20%. 당연한 거 아닙니까? 20%. 그럼 얘는요. 자, 잔류량이 50인데 얼마를 기준으로? 전체 10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자, 퍼센트로 바꾸려면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잔류율이 얼마가 돼요? 50%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쭉쭉 나가는 거죠. 이걸 왜 공식을 외우냐고요? 잔류율 같은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가적 잔류율을 물어보면 가적 잔류율을 물어보면 얘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가적, 다른 말로 누적이죠. 자, 누적한 잔류율을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얼마입니까? 0입니까? 처음에는 0입니까? 0. 그 다음에 20입니까? 0에서 20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20이죠. 누적하는 거예요. 또 20에다 50을 더하면 얼마죠? 70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가적 잔류율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적 통과율입니다. 가적 통과율인데 자, 잔류율이 0이면 통과율은 몇 %? 당연히 100%죠. 그러면서 느낌상 이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아, 얘는 무조건 뭐해서 못 빼주면 되겠군. 당연히 가적 잔류율 빼주면 되겠군.
없군이라는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잔류율이 0이면 통과가 100% 된 거 아닙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가족 통과율 100%죠. 얘는 몇 %예요? 20이 누적 20이 남았으니까 가족 통과한 건 얼마? 80만큼 통과한 거죠. 얘는 70이 남았대요. 그럼 가족 통과율은 얼마? 당연하죠. 30이죠. 이걸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지 빨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를 기억하시냐면 가족 통과율이 100%다의 의미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가족 통과율이 크면 클수록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족 잔류율이 크면 클수록 가족 통과율이죠. 가족 통과율이 100%라는 의미는 가족 통과율이 100%라는 의미는 가족 통과율이 크면 클수록의 의미는 뭐냐면 잔류율이 있어요, 없어요? 잔류율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처음에 자갈, G, S, M, C, 자갈, 모래, 미네랄 실트, 점토, 클레이 이런 모든 흙을 섞어서 100g을 넣었잖아요. 근데 잔류율이 없어요. 여기 없는 거죠. 0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줄 남아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남아있을 때는 이게 직경이 큰 것부터 남겠어요? 직경이 작은 것부터 남겠어요? 당연히 직경이 큰 것부터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G, S, M, C 뭐 이런 식으로 남아있을 거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족 통과율이 크면 클수록 자 보세요. 가족 통과율이 크면 클수록 입경이 큰 거예요? 입경이 작은 거예요? 입경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G 이런 표시예요. 자갈 혹은 샌드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가족 통과율이 크면 클수록 어떤 의미입니까? 입경이 큰 거를 의미합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왜? 입경이 크니까 통과율은 처음부터 빨리빨리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흙에 이런 남아있는 흙은 결국 입경이 큰 것부터 남아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28페이지에 있는 체가름정 공식 외울 필요 없죠. 이것만 정리를 그냥 해두시면 되겠죠. 볼까요? 1번 삼각 좌표에 의한 흙의 분류는 자 삼각 좌표에 의한 흙의 분류는 우리 공학에 쓰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렇죠? 점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경도 컨시던시라고 하는 건데 이걸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 답은 몇 번? 3번이죠. 2번 다음은 시험 종류와 시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을 연결한 겁니다.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자, 2번, 3번, 4번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 1번 비중계 시험. 어떨 때 비중계 시험 한다 그랬습니까? 어떨 때 비중계 시험. 넘버 200번째 채를 자 넘버 200번째 채 통과입니까? 잔류입니까? 만약 잔류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시험? 이는 체가름 시험이었죠. 넘버 200번째 채를 통과한 미세 입자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시험? 비중계 분석을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입경을 분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입경을 분류하는 거지 흙의 비중은 상관없어요. 세립토를 분석하겠다 이런 얘기죠. 1번이 틀렸네요. 자, 넘버 200번째 채 눈금 200번째 머리카락 빨리 뽑으세요. 얼마라고? 0.075. 만약에 넘버 4번째 채 물어보면 죽을 사자 4.75가 바로 나와야겠죠. 자, 흙의 입도 시험을 할 때 체가름 실험용 채 여러분 총 몇 종류? 7종류 있다 그랬죠. 어떻게 기억하자 그래서 처음에 넘버 죽을 4번째, 그 다음에 40번째 채, 그 다음에 넘버 200번째 채, 요건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야? 넘버 10번 채, 넘버 20번째 채, 넘버 60번째 채, 넘버 140번째 채,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인가요? 1번이고요. 자, 흙실의 소송한계 측정은 몇 번째? 소송한계 시험. 여러분 소송한계, 소송지수 IP죠. IP라고 하는 소송지수 혹은 PI라고 하죠. 요 소송지수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소송 아시아의 작은 별이죠. 자, 아시아의 작은 별 누굽니까? 엑소 기억하자 그랬죠. 엑소. 자, 엑소한계 함수비에서 소송한계 함수비 엑소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얘는 몇 번째를 가지고 넘버 40번째 채를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넘버 10번째 채로 분석했는데 가적 잔류율이 35%예요. 그러면 통과율은 가적 통과율, 자, 잔류율이 20이면 통과율은 얼마야? 100에서 빼주면 되겠죠. 만약에 B채 지금 35%니까 100에서 35 빼주면 얼마야? 당연히 65가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7번. 자, 이번에 B채 가적 통과율을 구하세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거 아까 제가 해드렸던 거 그대로 요것만 정리를 해두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가적 잔류율 구하고 통과율을 100에서 가적 잔류율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는요 29페이지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박이었습니다.